안녕하십니까, 드레센입니다. 자, 오늘은 소니에서 나온 RX100 마크 7 본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 소니에서 나온 RX100 마크 7입니다. 자, 크기가 상당히 작죠, 그죠?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제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작은 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손에 다 잡혀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을 때도 있고, 요즘같이 조금 이제 쌀쌀한 날 같은 경우에는 외투에도 그냥 쉽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펙을 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진기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사진을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집에 굴러다니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딱 잡고 찍었을 때 사진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가벼워서 그래요. 사진기라는 건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중량감을 이 RX100 마크 7에서는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없다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때만 이게 괜찮죠. 네, 이걸 컴퓨터로 옮겨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디테일의 손상이 좀 많이 나는데, 같은 내용이라면은 퀄리티 높은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는 조금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채용했고요. 말 그대로 1인치 하이엔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탑 클래스에 위치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녀석의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 솔직히 퍼포먼스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제일 놀랐던 부분은 렌즈의 성능이에요. 이렇게 작은 녀석이, 그리고 심지어 24mm에서 200mm까지 화각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프레임 카메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줌아웃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초점 거리가 너무 이렇게 폭이 크게 되면은 렌즈의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화질을 잡기 위해서는 렌즈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화각대, 그러니까 초점 거리별로 전부 균일한, 그리고 전부 뛰어난 해상력을 전부 보장해주고, 그리고 역광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제 렌즈를 좋은 걸 채용하지 않는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나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렌즈의 성능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찍든지 간에 결과물을 보장을 해줍니다. 내가 어떤 느낌으로 찍어야 되겠어, 이번에는 이런 빛에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촬영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줘요. 이제 물론 풀프레임 카메라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풀프레임 카메라와 이것과의 오는 차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심도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손에 쥐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도 어떤 빛에서든지 전부 대응이 된다. 일단 RX100 마크 7 같은 경우는 이미지 결과물에서 오는, 그리고 영상 결과물에서 오는 그런 퀄리티, 렌즈의 성능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그걸 일단 보장해주죠. 그리고 이제 렌즈에 보면 이게 링이 하나 있죠. 이게 원래 기본은 조리개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또 다른 기능을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화각의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24mm, 35mm, 50mm, 85mm, 135mm, 200mm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화각들에 대한 그 시프트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줌 기능을 할당해 놓고 그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 링을 아무리 많이 돌려도 처음에 한번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돌아가도 한 단계만 딱 올라가요. 그리고 또 돌리면 또 한 단계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화각을 고정시킨 채로 그대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정은 아니지만은 딱 정확한 화각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언제 쓰냐면은 이제 풍경 사진보다는 그 인물 사진에서 화각에 대한 연습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초점 거리를 표시를 하는데 전부 풀프레임 화각 기준으로 환산이 된 값이 표시가 다 돼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풀프레임 카메라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화각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환산값으로 얼마로 계산해서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 화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로 파일로 많이 찍습니다. JPG 파일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최상의 이미지 결과물의 퀄리티 그리고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 파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 파일로 찍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관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사실 인물 사진에서는 JPG로 해도 어느 정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은. 중요한 거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일몰이라든지 일출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말이죠. 전체적으로 컬러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개조가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이미지 센서의 성능이 좋지 못하면 이 개조가 진짜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막 단층이 생기고 막 그런데 이미지에서 이제 컬러를 이렇게 변화를 해도 이걸 꽉 잡아줘요. 개조가 무너지지 않게. 진짜 로우 파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다른 회사 그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채용한 카메라를 써봤었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우리가 좋은 빛에서 그러니까 좀 쨍한 빛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사진이 정말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놓고 찍어도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은 빛에서는 그냥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일몰이나 일출 이런 개념으로 좀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빛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1인치 이미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보정을 좀 과하게 먹였을 때 안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컬러를 좀 변화하거나 그럴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찍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근데 얘는 렌즈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태양의 빛을 이렇게 정면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일몰이나 일출 찍는데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스팟 포인트라고 그러죠. 태양이 있는 부분을 경계가 무너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잡아주죠. 렌즈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 컬러 그대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결과물이라든지 영상의 결과물 이런 거는 괜찮아요. 진짜 영상 같은 경우도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죠. 그래서 괜찮고 뭐 S로그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솔직히 블로그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능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10중 8구입니다. 알파 6400 같은 경우가 배터리 효율을 극강으로 끌어올린 케이스죠. 동일 배터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소모하는 효율을 극강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장시간 동안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알파 6400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2회 촬영을 해봤어요. 인물 촬영을. 로우 파일 연사로 촬영했는데 4시간 정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사진을 1400장을 찍었고요. 동영상을 5기가를 찍었어요. 대신 4K로 찍진 않았고 풀 HD로 찍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나요? 네, 아니죠. 직접 써보시면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실제로 해봤는데 4K 촬영 같은 경우는요, 그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그 촬영 종료 시간이에요. 배터리가 오링 날 때까지 과연 몇 분이나 찍을 것인가 를 테스트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해봤는데 대략 한 45분 그리고 한 번 더 했을 때는 한 48분 요 정도 선에서 끊어지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따르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4K 30프레임 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발열인데 발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열 기능을 고로 설정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열을 받아도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완전히 다 소진이 될 때까지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게 찍긴 찍죠. 40 몇 분, 50 몇 분 이렇게 찍는데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니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 발열 기능을 고로 하고 이거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촬영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는 데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더 연장을 한다는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답을 주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열 기능 고로 하실 때는 이거 무작정 찍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그 씬 있죠. 그 씬을 조금 더 연장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 기능 고로 설정했을 때는 이제 좀 찍었다 싶으면은 손으로 항상 이 카메라를 만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풀 HD 영상으로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제가 한 25분을 찍어봤거든요. 25분 정도 찍으니까 배터리가 한 칸이 나가더라고요. FHD에서 25분 동안 지속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테스트 안 해봤지만 분명한 거는 영상 찍는데 발열 기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이 카메라의 핵심은 퍼포먼스입니다. 이 카메라 자체가 알파9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 있죠. 그것과 엄청난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식을 시킨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리얼타임 트래킹이라는 게 있죠. 동체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게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녀석 같은 경우가 소니 알파9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쓰는 카메라가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은 나는 카메라 안 쓴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정확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동체 추적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대각선 그리고 앞, 뒤 모두 다 엄청나게 빠른 동체 추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로 파일에서 연사. 자, 풍경에서 연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죠? 필요합니다. 물론 계속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처럼 말이죠. 내가 어떤 프레임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갈매기들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일몰이나 일출이 지는 시간, 그 뜨고 지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다 지거나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갈매기들이 내 프레임을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갈매기를 어떤 피사체로 지정을 해서 갈매기까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 싱글샷으로 찍게 되면은 셔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연사 속도가 받쳐주게 되면 이런 부분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그 갈매기가 날고 있는 장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장면을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니까. 마크 7 같은 경우는 20연사입니다. 로 파일에서도 20연사고요. JPG에서도 20연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로 파일이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하죠? 자, 20연사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미지 품질인 로 파일에서도 넉넉한 버퍼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풍경을 포착하는데 정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당 6연사와 초당 20연사. 자, 이게 초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이게 더 차이가 커지게 되죠. 그죠? 자, 2초간 지속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2장 중에 한 장을 고르는 게 가장 이쁜 사진을 고를 수 있을까? 아니면 40장 중에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고를 수 있을까? 당연히 40장 중에 한 장을 고르는 게 더 나은 사진을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소니 코리아에서 이제 영상을 봤어요. 이 AF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 이렇게 뭐 차가 이렇게 오는 건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는 건가? 막 그렇던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피사체가 확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따라가느냐.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기능 자체를 광각으로 해놓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쉽게 잡겠죠. 그죠? 그래서 망원으로 제가 해놓고 상당히 좁은 프레임이었거든요. 망원으로 가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쪼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상 극한의 환경이에요. 극한의 환경에서 갈매기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그 짧은 프레임 안에서 순식간에 없어질 때 이게 따라가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AFC 모드를 맞춰놓고 제가 반 셔터를 눌렀을 때 이 녀석이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이것이 테스트 해봤는데 따라갑니다. 눈 깜빡한 사이에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해가지고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알파9 맞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순식간에 어떤 장면이 나타났다. 근데 그것을 찍어야 된다. 셔터 눌러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전자식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잘 잡아줍니다. 손떨림 보정도.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슈팅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영상을 찍을 때 짐벌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미러리스를 사용할 때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처음 세팅할 때 조금 귀찮아지고, 그리고 다른 카메라가 올라갈 때 새로 세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짐벌을 그렇게 썼었는데, 이제 좀 주변 분들을 조금 의식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셀프 영상을 혼자 찍고 있으면은
조금 부담이 많이 왔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작아졌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종묘 앞에 이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확실히 짐벌에다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슈팅을 요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녹화 중지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각도도 조절할 수 있죠. 이걸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슈팅 그립은. 그리고 이제 이런 플레이트도 있는데 이게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조명이 있잖아요. 간이 조명 같은 거, 휴대용 조명 같은 것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다녀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핀 마이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녹음을 따서 싱크를 맞춰서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 선택이죠. 근데 이건 진짜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그대로 얘가 당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LCD 같은 경우는 셀프 영상이라든지 셀프 카메라 뭐 그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펼쳐가지고 로우 앵글로 어떤 피사체를 찍거나 인물을 찍거나 할 수도 있고, 하이 앵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다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이게 눈높이에서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진이 다 균일해져 버려서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LCD 창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면이 여기 보면은 금속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을 딱 닫았을 때 이런 틈이 벌어지거나 단차라든지 이런 게 안 보입니다. LCD의 시인성이 이제 좀 중요한데, 야외에서 이걸 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시인성 자체가 나쁘게 되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찍기가 싫어진다 그래야 되죠. 근데 정말 또렷하게 피사체를 잘 표현해줘요.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물론 이제 직광이 이렇게 뒤에서 딱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앞에 물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은 빛이 반사가 돼서 일로 들어가거나 막 그러면은 그건 어떤 좋은 카메라를 가져와도 그건 답이 없거든요,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반상황이 아니라 엄청나게 쨍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정말 또렷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촬영 자체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제 정말 막 반사광이 심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반사가 돼서 막 일로 다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그건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옆에 있는 이 전자식 뷰파인더를 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으면 되겠죠. 뷰파인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것도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마이크를 달아라고 막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여기 외장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기존 이제 M6까지는 이게 없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외장 마이크가 달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브이로그용, 유튜브용, 사실 이걸로 완전 몰빵을 한 그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X100 시리즈의 히든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그 초고속 카메라 기능 있죠. HFR 이것도 상당히 은근히 쓸 때가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사진에 어떤 특수한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해서 넣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동영상 모드로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장면을 내가 사진으로 좀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셔터 버튼 눌러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그 장면이 스크린 캡처로 돼서 JPG 파일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동물이랑 사람, 그 눈을 검출하는 능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의도적으로 눈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구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이 눈만 보이면 그냥 눈부터 일단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망원 렌즈로 이것을 초점 거리를 맞춰서 찍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AF 시스템에서 그런 눈을 따라가는 능력을 넣어놨다는 거, 사실 그 알파9에 있는 거고, 알파7 마크3, 그러니까 3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 3세대 크롭 화각의 그런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인데, 이걸 이제 RX100에 이식을 해놨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M6까지도 없었던 부분인데, 사실 업그레이드라고 요즘 조금 말이 나오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실 직접 써보면 압니다. 이거는 써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P 리뷰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해외 사진가들이 모여서 평점을 매기는 시스템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85점을 이제 맞았다 뭐 그런데 85점이면 솔직히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거의 전문가들이 이게 평점을 내리다 보니까 이 기준 자체가 정말 날카롭고 까다로워요. 조금만 단점이 뭐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1인치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가진 카메라 중에서 그걸 감안하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녀석이 D4나 1DX 마크 2 아니면 뭐 D850 이런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 카메라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죠? 그립감 이런 거 당연히 그런 카메라들보다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까지 모두 단점으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그 점수가 반영이 돼서 들어간 게 85점이고 엄청나게 높은 점수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이라는 게 그렇죠.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제 눈앞에 이렇게 딱 갖다 놔도 제가 실력이 안 된다면은 좋은 영상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몇 장의 사진을 건질 것인가? 얼마나 정확한 영상을 얘가 원본을 만들어 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계적인 퍼포먼스를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아니면은 정말 불편하게 좀 많이 찍어야 되고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데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내 실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데 한 번에 된다면은 시간 자체를 단축시켜주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셔터를 눌렀을 때 기계적인 느낌. 솔직히 RX100 마크 7 없습니다. 솔직히 그 필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적인 감성이라든지 제가 알파 9을 썼을 때도 사실 기계적인 감성을 그래도 좀 좋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래도 완전 디지털 기기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재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개봉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진을 찍는 기계적인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 없는 부분을 퍼포먼스로 덮어버리는 거죠.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계속 성공적인 이미지와 영상을 계속 저장을 시켜주니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정해주고 아니면 서브 카메라로서의 그런 활용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구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